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광주 집단 폭행 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됐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나와서 정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이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죠. 네. 애초에는 살인 미수로도 기소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피해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피해자 쪽에 네. 변호인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검찰도 살인 미수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동상해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이 안타까운 상태에 대한 호소, 국민들의 공분 계속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마침내 실명했다. 한쪽 눈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 지금 나뭇가지로 찔렀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공분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 폭행을 행사했는데 살인 미수가 아니란 말인가? 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피해자 측은 여전히 강력하게 살인 미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애원하였음에도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적극적으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이는 충분히 살인 미수의 범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정말 보시기에 살인 미수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려고 한다면 살인의 고의가 명확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동기 부분을 아마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든가 굉장히 오래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싸움의 발단을 살펴보게 되면 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한 폭행 자체가 어떤 원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어떤 폭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살인의 고의까지는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보신 대로 피해자 측 그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면 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눈을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이 돌을 들어서 이 내리치려고 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서 해당 현장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혈흔이 묻어 있었던 뭔가 이렇게 흉기로 사용되었던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을 들었다라고는 했지만 이 돌을 들어서 실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옆에 던졌다면서요? 네, 옆에 이렇게 던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 미수에 이르는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뭐 초상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욕설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과격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살인의 어떤 진이나 의심의 의사가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마음을 이나 아니면 뭐 고의를 가졌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아마 경찰에서도 이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고심은 했으나 살인 미수까지는 의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택시를 잡다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번 째려보고 이러는 일이 다 한 번쯤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경찰 측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법리 검토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살인미수 어죄는 적용하지 않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이 속상한 거는 정말 피해자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형사건과는 또 별개로 뭐 민사소송도 당연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겠죠. 듭니다. 한 청년이 30대 초반 청년이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 여자친구도 같이 있었던 술자리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가족의 입장에선 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겠지만 당장 이 가족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이게 살인 미수 혐의 기소가 아니라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간 거라면 우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겠다. 현수막 걸고요. 지금 주변 목격자 찾습니다. 동영상들 제보 받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혹시 또 새로운 증거 자료가 수집된다면 조금 또 이 어떤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추정도 해봅니다. 또 게다가 쌍방
쌍방과실로도 적용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쌍방과실 쪽으로도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속상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울분을 토하는 어떤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마 지금 이 폭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도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주먹을 좀 휘둘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면 사실은 이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좀 다른 어떤 여러 공동의 가해자들로부터 본인의 몸을 소극적으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주먹을 좀 휘둘렀던 것뿐이지 이거 자체를 어떻게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거의 굉장히 일방적으로 지금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당방위와 관련된 부분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총을 쏴도 그게 정당방위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당방위에 관해서만큼은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빨리 그 건강 좀 회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가 법정 구속이 됐네요. 무슨 일입니까? 어제 오늘 이게 큰 화제죠. 그러니까 이재포 씨가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포 씨는 원래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꿈꾸던 분이고요. 60년생인데 77년부터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80년대 초반에 KBS, MBC 개그맨 공채로 다 합격이 돼서 이 MBC 개그맨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배우로 전업을 했죠. 그렇죠. 95년부터는 배우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공화국, 야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굵직한 작품에서 꽤 인상적인 조연으로 배우로 각인이 됐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느닷없이 정치부 기자. 그런데 이게 종이 주요 매체는 아니고요. 인터넷 신문들이 많아졌죠. 인터넷 모 언론의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다가 정치부국장까지 지냈는데 자 2016년에 이 사람이 이 기자와 함께 작성했던 여배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기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이 여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매우 악의적인 기사를 사실을 벗어나서 작성했다. 그런 이유로 어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이 됐어요. 가짜 뉴스로 법정 구속이 된 사례가 요즘 드물거든요. 처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재포 씨의 과거 전력이라든가 왜 이재포 씨가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썼지 하는 것에 대중의 관심이 아주 급하게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얼마나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길래 구속이 됐습니까? 네,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에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심 법원에서조차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사 내용 자체가 뭐 재판부가 보더라도 또 누구 재판부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굉장히 악의적이고 허위에 해당될 수 있는 기사라고 본 것이고요. 보통의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사들이 이것을 취재를 하고 단언하지 못할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혹이 있다. 맞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의혹 정도 수준의 보도를 하는데 이 인터넷 매체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목 자체를 단정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취재를 계속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을 텐데 후속되는 보도 역시 또 한 번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더 악의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속되는 악의적 보도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TV조선 드라마죠. 대군 출연자들이요 어제 광화문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마의 시청률 5%를 넘으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는데 예. 사실 처음에는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네. 배우들도 많이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처음부터 기대를 했어요. 스토리는 참 그러셨어요? 좋았다는 네, 평이 터질 줄 많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첫 회를 보시면 이게 고퀄 요즘에 네. 웰메이드 드라마를 그렇게 표현하죠. 정말 좋은 사극이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 1회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마 보셨던 시청자들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예. 시청률이 안 나올까? 좀 네네, 재밌는데.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아직은 이 종합편성 채널에서 드라마가 많이 익숙하진 않은 거죠. 주로 시사나 보도를 우리가 많이 접하다가 근데 사실은 종합 편성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예. 드라마도 하죠, 그렇죠. 예능도 하죠, 다양한 걸 많이 합니다. 다 해야죠. 네. 예.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이제 터졌는데 역시 저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은요 사극 좋아합니다. 사극. 예. 네. 사극으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부분의 스토리도 좋았고 무엇보다 훈훈한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멋졌기 때문에 예. 잘 끝나고 9시 뉴스에 여기서 배우들과 대담하는 것도 제가 맞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예. 정말 윤시윤 씨 또 이제 진세현 씨 아주 이 활약해준 연기의 결과가 보상받아서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희 뉴스 퍼레이드도요. 시청률 2%가 넘으면 제가 광화문 앞에 손 벌리고 서 있겠습니다. 자, 오늘 네.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